사람의 성격은 유전될까요? 아니면 환경 탓일까요? 비슷한 문제는 은하에서도 벌어집니다. 은하는 쉬지 않고 이웃한 다른 은하들과 충돌하고 상호작용을 하죠. 이처럼 은하가 태어난 이후 나중에 겪는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이 은하의 운명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에 더해서 더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의 환경적 요인은 이후 개별 은하의 삶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개별 은하들의 스케일을 아득히 초월하는 범우주적인 조건이 개별 은하들의 운명을 이미 정해놓았을지도 모르죠. 저는 이러한 효과를 글로벌한 우주의 환경이 로컬한 개별 은하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에서 글로컬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랜만에 준비한 제 연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외톨이 은하보단 다른 이웃 은하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커플 은하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은하들 간의 상호작용은 겉모습에서도 다채로운 변화를 보여주죠. 대표적으로 은하 원반이 뒤틀리는 워프가 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은 은하 원반이 거의 완벽하게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은하들에서 아주 뚜렷하게 관측됩니다. 하지만 은하 원반의 왑을 만들고 오래 유지하게 하려면 단순히 다른 은하와의 격렬한 만남 정도로는 부족하죠. 이런 순간의 불장난만으론 수억 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휘어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제 은하들의 왑 구조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은하를 에워싼 암흑물질 헤일로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헤일로는 암흑물질이 단순히 공 모양으로 이쁘게 둥글게 모여있지 않습니다. 약간 한쪽 축으로 길게 찌그러진 마치 럭비공 같은 형태로 모여있는데요. 그런데 암흑물질 헤일로의 축도 반드시 그 안에 살고 있는 은하 원반의 축과 나란하지 않죠. 조금씩 어긋나고 기울어집니다. 이웃 은하와의 격렬한 충돌도 이런 암흑물질 헤일로의 중심축을 기울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죠. 암흑물질 헤일로는 그 거대한 스케일에 걸맞게 그 안에 살고 있는 은하 원반에 오랜 시간 지속적인 중력 토크를 끼칩니다. 그 덕분에 한 번 휘어진 은하 원반이 빠르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랜 시간 휘어진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실제로 우리 은하 원반도 뚜렷하게 S자 모양으로 마치 프링글스처럼 휘어진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휘어진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 은하를 에워싼 암흑물질 헤일로가 은하 축에 대해 살짝 기울어져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은하 원반 축도 주기적으로 뒤틀리는 세차 운동을 하기 때문일 거라 추정합니다. 아주 유력한 가설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은하를 에워싼 암흑물질 헤일로는 일반적인 광학 관측으론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암흑물질은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은하의 사진을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암흑물질 헤일로의 규모와 형태, 어떤 방향으로 길게 찌그러져 있는지 그 축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암흑물질 헤일로가 만든 중력 포텐셜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단서로 각 은하 곁을 도는 위성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활용합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는 원반의 뚜렷한 왑 구조를 보이는 은하들을 골랐습니다. 특히 왑은 모양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양쪽 끝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S자 왑, 또 같은 방향으로 휘어진 U자 왑이 있습니다. 그리고 왑을 보이는 은하들 주변에 사로잡힌 가벼운 위성 은하들을 모두 찾아냈죠. 이들의 주변에 어떻게 분포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왑을 보이지 않고 원반이 평평한 은하들과 비교했을 때 왑을 보이는 은하들은 확실히 위성 은하들의 분포가 길게 찌그러지고 둥글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실제 왑을 갖는 은하들이 럭비공처럼 찌그러진 모양의 암흑물질 헤일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울어진 암흑물질 헤일로의 중력 포텐셜이 바로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 은하 왑의 비밀일 것이란 가설에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죠.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에 대해서 각 은하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또 가장 가까운 필라멘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와 비교해보면 더욱 재미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은하를 에워싼 암흑물질 헤일로의 축 방향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분포하지 않죠. 결국 개별 은하들은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를 따라 흘러온 물질이 모여들고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워업의 형태에 따라서 암흑물질 헤일로와 인접한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의 방향이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건데요. S자 워업을 보이는 은하들의 경우 암흑물질 헤일로가 인접한 필라멘트에 대해서 거의 나란하게 정렬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필라멘트의 흐름을 따라 정렬된 암흑물질 헤일로 속에 빚어진 은하들은 S자 워업을 보이는 거죠. 반면 U자 워업을 보이는 은하들의 암흑물질 헤일로 축은 인접한 필라멘트에 대해서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필라멘트의 흐름을 벗어나 수직한 방향으로 암흑물질 헤일로가 형성된 곳에선 은하들이 불안한 U자 워업을 만들죠. 이번 결과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오랫동안 워업의 모양이 S자일지 U자일지를 결정하는 건 단순히 이웃 은하와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는지 이웃 은하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우연하게 벌어지는 사소한 차이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동안 진행된 은하 충돌 시뮬레이션을 보면 대부분 안정적인 S워업은 잘 재현하는 반면 불안한 U워업은 잘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끔 재현하더라도 오랜 시간 유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실제 우주에선 적지 않게 발견되는 U워업의 존재는 아직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과는 은하 워업의 모양이 단순히 이웃 은하와 충돌 과정에서 결정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즉 후천적인 성질이 아니라 이미 그 은하가 어떤 필라멘트에서 어떻게 정렬돼서 태어났는지로 결정되는 어쩌면 선천적인 운명에 가까울지 모른다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제가 조심스럽게 의심하고 있는 글로컬 효과의 간접적인 증거일지도 모르죠. 우주 거대 구조의 필라멘트가 형성되면 필라멘트를 따라 가스 물질과 암흑 물질이 빠르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암흑 물질 헤일로의 정렬 상태가 결정되고 그 안에서 개별 은하가 탄생하죠. 그렇게 은하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암흑 물질 헤일로라는 중요한 중간 단계를 매개하면서 수 메가파섹 스케일의 우주 거대 구조의 거시적 효과가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수 킬로파섹 수준의 작은 은하의 운명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번 발견은 워업 은하라고 하는 제한된 은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은하들의 특징에 대해서까지 체계적인 추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은하의 형태학적, 화학적, 역학적 진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과연 우주의 글로컬 효과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본다면 정말 우주 거대 구조, 이 필라멘트에서 정해진 운명이 오늘날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은하들에게 만기칠람하듯 사소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내다볼 수 있겠죠.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이야기를 앞으로 저도 더 다양한 이야기, 더 다양한 우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